여러분, 복숭아랑 흰쌀밥 중에 뭐가 혈당을 더 올릴까요? 놀라지 마세요.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2, 흰쌀밥은 86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복숭아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런데도 10명 중 8명이 당뇨가 걱정된다며 복숭아를 피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평생 복숭아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이신 최복순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5년 전에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단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답니다. 이 어르신이 그날부터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평생 키운 복숭아를 한 입도 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키운 이 달콤한 것이 내 몸을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밭에 나가 복숭아를 따면서도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병원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피했던 그 복숭아가 사실은 아침에 드신 흰쌀밥 한 공기보다 혈당에 훨씬 안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족 중에 당뇨가 있어서 과일 자체를 멀리 하시는 분, 나는 혈당이 높으니까 단 과일은 무조건 안 된다고 믿으시는 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일은 당분 덩어리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여름 내내 복숭아를 마음 편히 드시면서도 혈당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먼저 복숭아와 혈당에 얽힌 오해를 완전히 벗겨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진 과일이 억울하게 당뇨의 적으로 몰렸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숭아가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놀라운 힘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복숭아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 못 이루는 밤과 약해지는 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보너스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이 걸린 일이니까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숭아와 혈당의 진실입니다. 혈당 지수라는 말,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GI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피 속의 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매긴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린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천천히 완만하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순수한 포도당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흰쌀밥이 86입니다. 식빵은 더 높아서 90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감자를 삶으면 80을 훌쩍 넘기고요. 자, 그러면 복숭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42입니다. 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당뇨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며 피했던 복숭아가 정작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3끼 먹는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린다는 겁니다. 같은 과일끼리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수박은 70이 넘습니다. 참외도 복숭아보다 높고요. 파인애플은 60 중반입니다. 그 달콤한 복숭아가 오히려 여름 과일 중에서는 혈당의 가장 순한 축에 드는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여름철 과일들의 혈당 반응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같은 무게를 먹었을 때 복숭아가 혈당을 올리는 정도는 수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밥 2공기를 드시는 것보다 복숭아 서너 개를 드시는 것이 혈당에는 더 부드럽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복숭아가 이렇게 혈당에 순하다면 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당뇨에 나쁘다는 소문이 퍼진 걸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복숭아라는 과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복숭아를 고르고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독이 될 수 있고 이 차이를 아시면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잘 익어서 물컹물컹해진 황도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잘 익은 복숭아 말입니다. 달기는 정말 달죠. 그런데 이렇게 과육이 물러진 복숭아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딱딱한 각설탕을 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녹으면서 서서히 단맛이 퍼집니다. 그런데 그 각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러진 복숭아가 바로 이 설탕물과 비슷합니다. 과육이 부드러워질수록 당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덜 익어서 아삭한 백도나 천도 복숭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육이 단단하죠. 씹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날 정도로요. 이렇게 단단한 복숭아에는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밥을 먹을 때 현미밥이 흰쌀밥보다 혈당을 덜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식이섬유 때문 아닙니까? 아삭한 복숭아 속의 식이섬유가 그물망처럼 당을 붙잡아서 천천히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은 복숭아라도 어떤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종류만 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복숭아가 있으시다면 그게 손으로 눌렀을 때 물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단하게 버티는 것입니까?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물컹한 쪽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뒤로는 조금 덜 익은 것으로 골라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혈당 관리에는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천의 최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영양 상담을 받으신 뒤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5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먹어도 된다니 믿기가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습니다. 잘 익은 물렁한 것 말고 밭에서 조금 단단한 천도복숭아를 골라서 하루에 딱 한 개, 그것도 아침 식사 직후가 아니라 오후 새참 시간에 따로 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드시고 혈당을 재보셨는데 수치에 나쁜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름 내내 바티를 하시면서도 덜 지치고 기운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한 분의 경험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뇨는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니까요. 다만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 방법을 알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복숭아를 드실 때 기억하실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잘 익어 물러진 것보다 조금 아삭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둘째,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주먹 하나 크기, 그러니까 중간 것으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순한 과일이라도 한 자리에서 5-6개씩 드시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셋째, 밥을 배불리 드신 직후에 후식으로 드시기보다는 끼니 사이 새참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배부른 상태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한꺼번에 몰리니까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르는 눈과 드시는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어떻게 먹든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끄떡없었고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억울하게 좋은 과일을 멀리하지 말고 똑똑하게 골라서 드십시다. 자, 복숭아와 혈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과일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좋은 일을 해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가 우리 몸에 주는 힘,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친 몸을 되살리는 힘, 피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잤는데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점심만 지나면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 우리 세대는 젊을 때 며칠 밤을 새우고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지 않습니까? 복숭아에는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무게의 85% 이상이 물입니다. 복숭아 한 개에 종이컵 한 컵에 가까운 수분이 들어있는 셈이죠. 여기에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유기산과 여러 무기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유기산 중에서도 특히 신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밥이나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죠. 그런데 기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태워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복숭아의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거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서 물과 함께 미네랄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더 축 처지고 입맛도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빠져나간 수분과 미네랄을 채우면서 동시에 기운까지 보충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정작 당신 몸은 늘 뒷전이셨죠? 이제는 우리 몸도 좀 챙기실 때가 됐습니다. 값비싼 보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름 제철 복숭아 한 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농업연구기관에서 복숭아에 든 여러 성분이 더위에 대한 몸에 버티는 힘을 키워준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더위에 덜 지치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힘은 이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나쁜 세포에 맞서는 힘입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병이 뭡니까? 다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병 아닙니까? 주변에 그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한 분쯤은 다 계실 겁니다. 해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유방암 세포에 복숭아에서 뽑아낸 추출물을 넣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나쁜 세포가 자라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복숭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나쁜 산소입니다. 쇠붙이를 밖에 오래 두면 벌뺏게 녹이 슬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 세포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조금씩 손상을 입습니다. 그 손상이 오래 쌓이면 결국 나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폴리페놀이 마치 녹을 막아주는 방청제처럼 우리 세포를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물론 복숭아를 먹는다고 병이 낫는다거나 예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확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몸속 방어막을 조금씩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힘은 혈압을 다스리고 혈관을 지키는 힘입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나이대 어르신들 두 분 중 한 분은 혈압약을 드시거나 혈압이 높은 편에 속하신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돕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트륨이 몸에 쌓이고 그러면 몸이 물을 붙잡아 두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리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은 그 수도관 안쪽에 끼는 물때 같은 겁니다. 물때가 끼면 관이 좁아지고 물이 세게 밀려 흐르죠. 칼륨은 그 물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복숭아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을 잘 드시면서 이런 과일을 곁들이시면 우리 혈관 건강에 보탬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힘은 몸을 지키는 군대를 튼튼하게 하는 힘, 면역력입니다. 요즘처럼 면역이 중요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한번 걸려서 보름씩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번 앓으면 오래 갑니다. 복숭아에 든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백혈구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바깥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쳐들어오면 이 군인들이 제일 먼저 출동해서 맞서 싸웁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군인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더 씩씩하게 훈련시켜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마음 졸입니까? 결국 자식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 마음도 편합니다. 면역을 잘 지키면 병원 갈 일이 줄고 병원 갈 일이 줄면 우리도 가족도 다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힘은 뱃속을 편안하게 하는 힘,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독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변도 시원하지 않은 날이 많아집니다. 복숭아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이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균, 그러니까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유익균이 뭐냐면요. 우리 뱃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고마운 세균입니다. 소화를 돕고 나쁜 균이 못 자라게 막고 우리 몸의 방어력에도 관여합니다. 정원에 좋은 거름을 주면 꽃이 잘 피듯이 펙틴을 넣어주면 이 유익균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나이에는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상당수가 바로 이 장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겁니다. 뱃속이 편안하면 잠도 잘 오고 얼굴빛도 좋아지고 하루가 다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복숭아의 5가지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친 몸을 되살리는 힘, 나쁜 세포에 맞서는 힘, 혈압을 다스리는 힘, 몸을 지키는 면역의 힘,
그리고 뱃속을 편안하게 하는 장 건강의 힘. 과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힘이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복숭아를 여름 보양 과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몸이 허할 때 챙겨 드시던 귀한 과일이었죠. 그분들이 경험으로 아셨던 그 지혜가 이제 하나씩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물려받아 슬기롭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5가지 힘 말고도 우리 나이에 정말 반가운 이야기가 2가지 더 있습니다. 처음에 잠 못 이루는 밤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자리에 누워도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면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낮에도 멍하고 기운도 없고 짜증도 잘 나고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괴로움이 덜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 한 의과대학 수면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우리 신경을 가라앉히고 뭉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흥분한 신경을 차분하게 다독여주는 자연이 준 순한 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몸이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잠이 안 오죠. 마그네슘은 그 팽팽한 긴장을 살살 풀어줍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복숭아 1개를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하느라 잠이 달아나니까 딱 1개 정도만요. 비싼 수면제에 손이 가기 전에 자연이 주는 이 선물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정도가 심하시거나 몇 주째 계속 이어지신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어디까지나 편안한 잠을 거들어주는 것이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말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우리 나이엔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겁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오래 누워 계셔야 하고 그러다 다른 곳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복숭아에 든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갉아먹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뼈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낡은 뼈를 허물고 새 뼈를 짓는 일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허무는 쪽이 짓는 쪽보다 빨라져서 뼈가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복숭아의 성분이 그 허무는 세포, 그러니까 뼈를 갉아먹는 나쁜 일꾼을 조금 붙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꾸준히 걷고 햇볕을 쬐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숭아 하나로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여름 과일 하나가 우리 잠과 뼈까지 조용히 거들어준다니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숭아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을 모르시면 그동안 애써 좋은 것을 드시고도 배탈이 나거나 속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아시면 같은 복숭아로 2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목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살살 아프거나 화장실을 들락거리셨던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복숭아 자체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 복숭아와 함께 드셨던 다른 음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짝을 만나면 아무리 순한 과일도 탈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할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진 고기를 잔뜩 드신 바로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는 겁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배부르게 구워 드시고 입가심으로 바로 시원한 복숭아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5 조태식 어르신이 딱 이러셨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드시고 꼭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셨는데 그때마다 속이 그렇게 불편하셨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진 고기는 우리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리죠. 우리 위장이라는 공장이 지금 고기를 처리하느라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까지 밀어 넣으면 공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 속이 더부룩하고 부대끼는 거죠.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기를 드셨으면 최소 30분, 넉넉하게는 1시간쯤 시간을 두고 나서 복숭아를 드시면 됩니다. 조태식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로는 속 불편함이 많이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유만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이 일반 우유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유 한 잔 마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부글거리시는 분 계시죠? 이걸 유당 못 견딤,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유 속의 유당이라는 당분을 몸이 잘 분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우유에 복숭아를 함께 갈아 드시거나 곁들여 드시면 배가 더 빵빵해지고 설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살 배옥분 어르신이 여름마다 우유에 복숭아를 갈아 드시고는 꼭 배앓이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유당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신맛이 강한 음식이나 커피를 드신 바로 뒤에 복숭아를 드시는 겁니다.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 이를테면 새콤한 냉면 국물이나 초무침 같은 걸 드신 직후 또는 진한 커피를 드신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이 쓰리시거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복숭아가 나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것과 먹는 순서가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뭘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요긴합니다. 첫 번째 짝은 그릭 요구르트입니다. 아니, 방금 우유는 조심하라고 하시더니 이건 또 왜 괜찮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릭 요구르트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제의 유당이 상당 부분 이미 분해됩니다. 그래서 우유만 마시면 배가 불편하셨던 분들도 이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숭아의 비타민과 그릭 요구르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의 영양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새콤한 요구르트에 아삭한 복숭아를 썰어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훌륭하죠. 값도 얼마 안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치고는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짝은 아몬드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이 둘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경비원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한 명은 건물 정문을 지키고 다른 한 명은 후문을 지킵니다. 정문만 지키면 후문으로 도둑이 들고 후문만 지키면 정문이 뚫리죠. 복숭아의 비타민C와 아몬드의 비타민 E가 바로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우리 세포를 지켜줍니다. 둘이 함께하면 방어가 훨씬 촘촘해지는 겁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아몬드를 5알에서 10알 정도 함께 드시면 딱 좋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기름도 있어서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한 줌씩 미리 나눠두셨다가 복숭아와 곁들이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짝은 좀 뜻밖이실 텐데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서 나오는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애써 드셔도 대부분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 복숭아가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를 확 끌어올려 줍니다. 자물쇠와 열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철분이라는 보물이 잠긴 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가 그 방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때 시금치나물을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철분이 우리 몸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평소 어지럽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빈혈기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짝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복숭아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보너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분들께 특별히 더 챙겨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숭아를 사오셔도 보관을 잘못하시면 금방 무르고 상해서 버리게 됩니다. 복숭아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보관법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 덜 익어서 단단한 복숭아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두십시오. 이게 참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요. 좋은 거니까 얼른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시는데 덜 익은 복숭아를 차가운 곳에 넣으면 익다가 멈춰버립니다. 맛도 안 들고 물러지기만 하죠.
복숭아는 스스로 익어가는 과일입니다. 에틸렌이라는 기체를 뿜어내면서 점점 달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복숭아를 신문지에 싸서 방 한쪽에 두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다 이 에틸렌 기체를 알맞게 조절하면서 골고루 익히려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세대의 그 살림 지혜가 알고 보니 과학적으로도 딱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오신 복숭아가 아직 단단하면 서늘한 실온에 두고 며칠 기다리십시오. 둘째, 내가 좋아하는 만큼 잘 익었다 싶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원하는 만큼 익은 뒤에 차게 두면 더 이상 익지 않고 그 상태로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익은 복숭아를 실온에 계속 두면 하루 이틀 만에 물러지고 상하니까 딱 좋게 익은 순간에 냉장고로 옮기시는 게 요령입니다. 셋째, 드시기 30분 전쯤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두십시오.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는 단맛과 향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실온에 잠깐 두어 냉기가 살짝 가시면 감춰져 있던 향이 살아나고 단맛도 확실히 올라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는 것과 30분 두었다 드시는 것은 맛이 꽤 다릅니다. 그리고 복숭아철이 짧아서 아쉬우시죠? 여름 한철 지나면 못 먹으니까요. 그런데 얼려두시면 사철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 한식품연구기관의 분석을 보면 복숭아를 얼려도 비타민C나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이 신선한 것의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한입 크기로 썬 다음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얼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린 복숭아를 앞서 말씀드린 그릭 요구르트에 얹어 드시면 여름날 디저트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대신 손주들 간식으로도 그만이고요.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을 때 이런 걸 내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간식이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지막으로 복숭아 껍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껍질에 남은 농약이 걱정돼서 꼭 깎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몸을 지키는 좋은 성분이 껍질 쪽에 더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깎아서 버리기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문질러가며 씻으시면 껍질에 남은 것이 대부분 씻겨 나갑니다. 베이킹소다를 살짝 풀어 담갔다 헹구시면 더 깨끗해지고요. 이렇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을 더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숭아 껍질의 솜털에 예민하시거나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껍질을 벗겨 드시거나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하다고 했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잘 담을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복숭아와 혈당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복숭아의 혈당 지수가 42, 흰쌀밥 86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건 말입니다. 이천의 최복순 어르신이 5년이나 참으셨던 복숭아를 아삭한 걸로 골라 하루 한 개씩 드시고도 혈당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잘 익어 물러진 것보다 단단하고 아삭한 것을 골라 한 번에 한 개씩 끼니 사이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주는 5가지 힘도 함께 받습니다. 지친 몸을 되살리고 나쁜 세포에 맞서고 혈압을 다스리고 면역을 지키고 뱃속을 편안하게 하는 힘. 여기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다독여주는 마그네슘 이야기와 약해지는 뼈를 지켜준다는 이야기까지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먹는 음식이었죠. 기름진 고기 직후, 우유가 안 맞으시는 분의 일반 우유, 신맛 강한 음식 직후. 이 3가지는 최소 30분 간격을 두시고 대신 그릭 요구르트, 아몬드, 시금치와 짝을 지어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보관은 덜 익은 건 실온에, 익으면 냉장고에, 드시기 30분 전에 꺼내기. 그리고 얼려두면 사철 내내 드실 수 있다는 것까지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 물러진 거 말고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 하루 한 개씩 드십시오. 둘, 기름진 음식을 드셨으면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드십시오. 셋, 그릭 요구르트나 아몬드와 짝을 지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3가지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복숭아 한 봉지만 사오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도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밥심 하나로 버티며 일하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당신 몸은 돌볼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을 챙길 때가 된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걷고 손주 결혼식까지 정정하게 지켜보시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달콤한 복숭아 한 입에 건강까지 알뜰히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곁에 당뇨 때문에 과일을 끊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 한 분이 여름 내내 마음 편히 복숭아를 드실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